그러니까 픽션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논픽션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전거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그렇게 추운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되게 어두운데 이렇게 보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새벽 2시를 좀 넘었어요. 네. 새벽 2시에 나온 이유가 어제 아기를 재우다가 저도 같이 일찍 잠에 들어가지고 너무 빨리 자가지고 빨리 일어나게 됐습니다. 빨리 일어났을 때는 너무 빨리 일어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씻고 어제 씻지도 않고 잠을 자게 돼가지고 다시 잠을 들여보려고 잠을 청했는데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나옵니다. 고민하지 않고 나옵니다. 예전에 회사 다닐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내 일을 하는 거니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벽 2시에 회사 나오라 그랬으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저는 내 일을 하러 가는 거니까 이게 뭐 이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눈을 뜨면 내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좀 기대감들이 사실 있어서 저도 뭐 회사 다닐 때는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도 했는데 지금은 눈을 뜨는 게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제가 자유로운 생활을 한 지 그래도 2년이 넘어가는데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래도 하루하루를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들로 채울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가끔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카페에 하루 종일 있으면 도대체 뭘 하냐. 평일에는 카페에 보통 하루 종일 있긴 하는데 요새 같아서는 수강생분들 명도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명도하는 거 찾아가고 교육생분들 연락 오는 것도 상담하다 보면 제 일을 제대로 못해요. 수강생분들 요새 명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다 이 명도 일정이 설날 이후로 미뤄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약간 바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요새는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못 가진 것 같아서 오늘은 눈이 일찍 떠진 김에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 도대체 거기 가가지고 뭘 하냐, 카페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럼 뭘 하냐면 별거 아니에요. 주로 책을 보거나 글을 써요.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그 행위가 제일 제 삶에서 즐거운 부분이거든요. 책을 보다가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요. 주로 보는 책이 소설책이거든요. 예전에는 자기계발서를 많이 봤었는데 독서를 하다 보면 그런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처음부터 제가 책을 많이 봤던 건 아니고 원래 학생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책을 한 권도 안 본 사람이었어요. 책을 보게 된 계기가 회사, 제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던 회사 월급이 안 나와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자문을 구했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책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자. 책을 열심히 봤는데 제 나름대로는 책에서 많은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삶의 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계발서를 많이 읽었어요. 자기계발서랑 부자에 관련된 책은 정말 많이 봤어요. 한 수백 권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제 이런 자기계발서는 그만 봐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경제에 관한 경제, 경영, 뭐 과학 이 분야가 점점 넓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것도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특히 뭐 인문학, 고전, 철학, 뇌과학 뭐 이런 것들 분야로 점점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전부터는 소설책이 나는 허구 가짜 이야기를 뭐하러 사람들이 그렇게 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소설책 보면서 제가 또 요새 엄청 빠져있는 작가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분이 썼던 책을 거의 다 섭렵하고 있는데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진짜 거의 천재예요. 예전에는
소설책 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가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허구인데 그거를 실제 이야기도 아닌데 그거를 뭐하러 아까운 시간을 써서 책을 봐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그 생각이 사실 달라졌어요. 왜냐면 뭐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뉴스랑 신문을 안 봐요. 그 안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거기엔 사실 다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뭐 힘이 있는 권력자들 아니면 돈이 있는 기업들하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사실을 말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제가 뭐 그런 언론사를 비난하고 좋지 않은 기관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신문 기자여도 내가 쓰고 싶은 기사를 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항상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접근하는 게 돈줄이잖아요. 먹고 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언론사에 먹고 사는 일을 주관하는 데는 사실 돈이 있고 힘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권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도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제가 왜 소설을 좋아하냐면 오히려 소설 속에는 그런 이해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설이 허구인데 예전에는 가짜만 말하는 꾸며낸 이야기를 뭐하러 보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소설이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픽션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것 같고 논픽션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재미 요소를 느껴서 소설을 보는 것 같고 또 저는 어쨌든 돈하고 투자, 부동산 뭐 이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전혀 관련 없는 부분에서 부동산을 얘기를 해요. 소설에서. 예를 들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딱 부동산을 얘기한다기보다 그 안에서 삶의 진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진리의 잣대가 부동산에 대비돼서 제가 하는 반지하 투자랑 되게 잘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베르나르 뿐만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플라톤, 소크라테스 그런 철학자들, 니체, 헤르만 헤세, 서머신 몸, 이분도 되게 좋아한다. 무라카미 하루키 이런 분들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제가 막 어려운 책을 되게 많이 보는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다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책은 저도 못 봐요. 근데 그런 책들에서 부동산을 그리고 돈, 부에 관련된 얘기를 종종 다루는 경우가 있는데 부동산 투자랑 연관을 지어서 그들이 말하는 게 일치하는 부분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렇다면은 그건 저는 삶의 진리로 취하는 거예요. 투자의 진리로 취하는 거죠. 그런 제 기준들을 하나씩 갖다 보니까 제가 투자할 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뭐 저는 부동산 뭐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사실 하진 않아요. 별로 하진 않죠. 근데 저는 그런 독서 활동 그리고 글을 쓰고 제 나름대로는 사색을 하는 과정이 투자 공부하고 삶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저의 즐거움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의 즐거움이 그거여서 시간 많은데 여행 같은 거 안 가시냐 라고 종종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어떤 해외여행보다 그냥 카페에 조용히 앉아서 책 보고 글 쓰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이 즐겁더라고요. 진짜 제가 말하고도 좀 웃기네요. 보시는 분들이 되게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카페에 다 도착했으니까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카페에 다 왔으니까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